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하지만 혼자서는 못 푸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개념을 알지만 유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알고 있는 개념이 5개념이기 때문에 식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의 난이도가 실력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기초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학습량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고르셨습니까? 자, 1번. 손 들어주세요. 1번. 네, 1번. 네, 몇 분 계십니다. 자, 2번. 네, 2번 계시고. 3번. 네, 4번. 네, 여전히 학습량에 집착을 하시네. 학습량은 수단일 뿐인데. 자, 시간 좀 잠깐 좀 확인해 주실래요? 40분이요? 네네. 자, 이거 되게 좀 어려운 건데 좀 잘 보세요. 사람의 기억에 종류가 있어요, 이제. 기억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기억 경로가 있는데 길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술 기억, 절차 기억, 의미 기억, 일화 기억, 감각 기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나라 수능 출제기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만들 때 원리를 공개한 게 있는데 잘 볼까요? 여기 보면 자, 문항을 제작할 때는 먼저 어떤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 속하는 문항을 어떤 으로 출제할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이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 영역은 뭐냐? 바로 의미 기억인데요. 어떤 문제를 풀려면 그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보통 우리는 그걸 갖다 개념 또는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요걸 이제 의미 기억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중요한 게 이 의미 기억 갖고 문제가 풀리나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행동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행동 영역은 뭘까? 사고력 역량이라고 그럽니다. 절차 기억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어떤 친구가 연애학 박사야. 근데 자기는 애인이 없어.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역량과 지식의 차이죠. 그렇죠? 어떤 아이가 개념적으로는 되게 뛰어난데 문제는 못 풀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왜? 다른 기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좀 해결해야 될 텐데, 그 미국 사례인데요. 이 절차 기억의 문제를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은 지금 위대한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지금 절판됐기 때문에, 근데 그 책에 보면은요, 매일 연습을 해요, 아이들하고. 왜냐? 실제 문제를 풀려면 이런 겁니다. 실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방법은 뭐냐? 1단계 문제를 이해하기. 그때는 연필을 내려놓아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리고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서 제가 한국에서 개발한 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수능에도 적용을 해보기 잘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브레인스토밍. 문제를 보는 순간 풀려고 하지 마라. 떠오르는 걸 다 써라. 마치 영어 독해할 때 모르는 단어 옆에다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문제를 쭉 읽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통. 이런 뭘 써야 될까요? 물통. 수학과 연관된 걸 뭘 써야 되죠? 원 기둥, 물, 리터 이런 거 써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연관된 걸 다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와 연관된 걸 같이 읽으면 워킹 메모리의 부담을 줄여요.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그것과 문제 정보가 같이 있어요. 근데 정보가 많아지죠. 그럼 뭘까요? 워킹 메모리가 작동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용량이 많아지면. 그죠? 근데 써놓고 나서 다른 걸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죠. 나중에 다시 보는 거예요. 뭐냐? 문제와 자기가 이렇게 메모한 걸 같이 봐요. 그러면서 뭘까요?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버리는 거죠, 그때. 원통에 대해서 원과 원 기둥, 리터를 썼는데 보니까 이거는 물의 양을 가진 거예요. 그럼 남은 문제는 뭘까요? 버리면 되죠. 물의 양만 남으면 되죠. 그렇게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까? 그거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간단하게 위해서.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절차 기억을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연습 과정인데요.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요, 이런 거예요. 실습이거든요, 실습. 이해가 됐어. 그러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이게 실제로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이런 시간이 아이들 공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고력? 별거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왜 어떤 조건에서 근데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건에 자신의 머리를 쓸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건에서 내 머리를 쓸까요? 남 얘기 이해하기도 바쁜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써봐야 되죠. 어떤 조건이 돼야 될까요?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수가 허용되는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돼. 예, 정답 찾기로 가면은요, 절대 아이들은 뭘까요? 머리를 쓰지 못합니다. 왜? 정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워킹 메모리 작동이 멈춰요. 근데요, 마음대로 얘기해 보는 거지, 마음대로. 네? 네, 자, 조금 더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뭘까요? 모나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하고 내기하실 분. 네, 이건 모나리자가 아닙니다. 네, 이거 주인공 모나리자가 아니고요. 뒤집어 보니까 뭐죠? 모나리자와 비슷한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대정보 처리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받아들였죠? 워킹 메모리로 갔습니다. 근데 이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기기억에서 끌고 왔죠? 뭘 끌고 왔을까요? 모나리자 이미지를 끌고 왔죠?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뭘까요? 장기기억에서 끌고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모나리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아니죠. 그죠? 자, 제가 예전에 길버 출판사에도 출판한 기적의 두뇌학습법의 사파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외국에서 연구한 건데요. 배드, 레스트, 어웨이크, 타이어드 4개의 단어를 외우게 했습니다. 이 4개의 단어를 외우게 하고 나서요.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외우라고 한 단어 써봐.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이 4개의 단어 목록에 없는 슬립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비율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슬립은 안 가르쳐줬어. 에이, 선생님 농담하지 마세요. 선생님 분명히 외우라고 그랬다니까요. 놀라운 거죠. 자, 이 4개의 단어는 머릿속에 들어올 때 슬립이라는 걸 연상시키죠. 맞습니까? 네. 그죠? 그럼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기억은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한 결과예요. 내 반응한 결과. 여러분들 분명히 저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모나리자 이미지 떠오르니까 뭘까요? 반응한 결과는 모나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개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네? 아이들은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오해야. 이게 이제 또 문제를 못 풀게 하는 건데요. 자, 재밌는 거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현상.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요,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넘어가죠. 근데 그게 정확한 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는 개념인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오개념이야. 그 문제가 안 풀리죠. 그래서 그놈의 개념 때문에 역시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아이들이 수능 볼 때까지요, 지겹게 해요. 한 번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면 되는데 한 번도 제대로 개념을 못 잡고 가는 거죠. 자, find x. 놀랍지 않습니까? x값을 구하라 그랬더니 x가 여기 있대. Here it is x. 이게 오개념이죠. 네. 수학적인 find를 공간적으로 찾았죠. 공간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expand. 식을 전개하라. 그랬더니 뭘까요? 계속 간격을 벌렸어요. 놀랍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답을 구하라 그랬더니 뭘까요? 통분을 알아갖고 n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6니까 6를 이기다. 아이디어 좋죠? 그죠? 예. 이걸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이게 다 오개념이에요. 예.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유명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죠.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진다. 그래서 에빙하우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복습을 하면 그때 가면 뭘까요? 장기 기억이 되고 장기 기억이 많아야지만 창기적 사고가 가능한 겁니다. 창의적 사고는요, 머릿속이 비어있을 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암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암기량이 많아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느끼면서 억지로 암기한 게 문제지, 즐겁게 출력 중심으로 공부해서 점점 더 장기 기억이 차곡차곡 쌓이면 뭘까요? 엄청난 배경식이 되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때 이게 창의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운 게 없으면, 기억하는 게 없으면 뭘까요? 그럼 멍청한 거지. 황당한 거지, 그냥.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에빙하우스가 연구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약해지는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약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억에도 중요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기억 단백질이 만들어졌어. 시간을 버티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도요, 시간의 흐름을 버티는 기억들 많죠? 이번 추석 어떠셨어요? 작년 추석의 추억도 기억나죠? 이런 거 잘 버티죠? 그 시간이 지나도 끄떡없는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갑자기 기절을 했어. 시간이 지났죠? 깨어났어. 기억이 어떻게 됐을까?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기절을 해야 돼요. 예? 그 얘기는 잘 보세요. 수면과 비슷하죠. 자,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금 지나니까 가장 기억이 좋은 상태. 이 상태에서 두뇌가 멈추면은요, 그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머리가 계속 움직이죠. 자, 따라해보세요. 간섭효과. 자, 다시 한번 간섭효과. 뭐냐? 내가 기억한 상태가 뚜렷한데, 이건 그 순간일 뿐이에요. 근데 머리를 계속 써야 되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죠. 섞여요. 기억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요, 중요한 거는 두뇌의 원리에 맞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아요. 왜? 예, 내가 분명히 이해가 됐거든? 너무 재밌었어.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간섭이 일어나. 그럼 볼까요? 다 뒤죽박죽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런 반복 학습이 필요한데 이게 쉬운 걸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혼자서는 못 푸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자, 자신의 의견을 쓰신 분들을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역시 유형별 문제 풀이를 부족하고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게 문제다. 그래서 개념의 응용력이 부족하다. 문제가 복잡하면 못 푼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 해결력보다는 개념 자체의 문제를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도 개념 그러니까. 근데 개념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5개념이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예. 자, 개념 이해의 문제인데 안다는 느낌이 들면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했고요. 개념 적용의 문제일 수 있고 연계 개념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등등 있는데, 자, 의견을 몇 개 주셨는데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때는 아 하고 알아듣지만 뒤돌아서면 그게 뭐였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다시 한번 개념을 명확히 잘 해주고 아이 스스로 배운 것을 입으로 꺼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죠. 꺼내보면 나오지. 꺼내봐야지, 이게. 그죠? 엄마 알았어. 아, 이거 안 돼. 꺼내봐야 돼. 그러면 말이 될 때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재미있는 영화 대사 같은 거 한번 패러디 해보고 싶은, 비슷하게 흉내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재밌는 거.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해보고 가야 되죠. 그죠? 해보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뭐냐? 반드시 아이가 그걸 꺼내봐야 돼요. 아, 근데 이것도 이제 감정이 더 우선인 거 아시죠? 꺼내, 빨리. 아는 걸 빨리 끄집어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개념만 이해하고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지 않아서 유형별로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단답형이 아닌 생각하는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생각하는 문제, 생각하는 수학. 옛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요, 이 생각이 되나요? 왜? 틀리면 죽음인데? 예? 말씀드렸죠? 예. 자꾸 실수를 해봐야 돼요. 자꾸 틀려봐야 돼요. 그러면 또 바로 잡히는 건데, 자,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 있는 개념이 5개념이기 때문에 못 푸는 경우가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네? 되게 중요합니다. 삼각형 ABC가요, 간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삼각형 ABC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삼각형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떠오르는 게 있죠? 그건 일상 개념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떠올리고 그냥 넘어가요. 문제가 안 풀리지. 삼각형 ABC 정의가 떠올라야 되죠? 맞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은 문제를 그냥 습관적으로 풀거든요.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문제 해결 절차에서 실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뭐냐? 정말 토론 학습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해 봐야 돼요. 자,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요리 좋아하십니까? 잘 하시나요? 포기하셨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요리 방송을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하면 돼야 안 돼요? 이제 아셨죠? 사고력은요, 실습이에요, 실습. 내가 칼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인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아, 요리를 하는데, 이게 쓰는 게 오래 걸려. 문제가 안 풀리죠.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아, 그건 오해였구나. 제가요, 제 제자 중에 공부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후유증이 생기더라고요. 3명에서 수능을 20번을 보더라고요. 공부가 좋아지니까, 공부를 감정으로 하면서 좋은 감정을 일으키니까 억울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저희 집에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모의고사 보면 만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이 곧 중학생이었습니다. 야, 성철아, 너 개념 자신이 있어? 아, 선생님, 제가 지금 수능 4번째인데 개념이 문제가 없죠. 너 나랑 내기할래?
그래갖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개념 설명되는 것들이 있죠. 용어가 나오고 개념 설명이 나오죠. 개념 설명한 걸 다 화이트로 지웠어. 다 지웠어. 그럼 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정확하면 뭘까요? 개념을 딱 보면, 뭐 삼각, 그러면 딱 나와야겠죠. 절반도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문제였군요. 예, 그때 가서 깨달아요. 예, 그때 가서. 예. 문제 풀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장기 기억에 정확하게 저장된 수학적 정의가 순간적으로 작업 기억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뭘까요? 단서가 돼서 문제가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떠오르는 게 있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정확한 수학적 개념이 아니야. 예, 예. 자,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알겠다는데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저 그거 알아요. 네가 아는 게 오해거든. 그 오해를 깨닫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요, 그걸 깨닫는 순간 뭘까요? 정확하게 고치게 돼 있어요. 그냥 엄마 어려워. 이거 참 막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실수도 가능하고 이거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자발성이 좀 발휘되면서 공부에다 긍정적 감정이 있으면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공부를 할 때 즐거워. 유쾌한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머릿속에 쌓여가는 것 같아. 그러면은요, 그때 비로소 뭘까요? 공부를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때 이제 자꾸 아는 거를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 공부가 싫어. 그 다음에 했는데 자꾸 밑 빠져도 물 붓기 같아. 이러면 적극성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치동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절묘한 그 아이들이 많아요. 제 수학원에도요, 아이들이 오면 뭘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수업 잘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돼. 안 돼. 이거 아는 건데 또 들어요? 너 알아? 진짜 알아? 딱 덮어놓고 말로 설명해봐. 말을 못하죠.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 아이들을 제가 정리한 게 있죠. 모르는 게 없지만 제대로 아는 것도 없다. 놀랍죠, 애들. 자,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실수를 해야 성장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 예? 자꾸 그 골프 선수 식용주 아시죠? 멋진 말을 했어요. 너무 처음부터 멋진 폼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되는 대로 쳐.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잘 나가는구나 라는 걸 몸이 느낀다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때 아이들은 이런 겁니다. 문제가 안 풀려. 그거 응용 문제를 못 푸니? 해본 적이 있어야지. 예? 요리 방송만 보고 칼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뭘까? 요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되는 거 당연하죠. 사고력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수학, 사고력 문제를 푼다고 사고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고 풀이 과정을 정리해보고 풀어보고 안 풀리고 근데 안 풀려도 상관없죠. 아닌가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칼질이 완벽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 서투른 거죠. 서툽니다. 제가 노래방 가서 참 진짜 서러움을 많이 당했어요. 제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음정박자 이탈이래.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 제 노래가 나쁘지 않아요. 제 귀에는. 근데 너무 뭐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노래방 안 갑니다, 지금은. 저도 중요한 게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는 뭘까요? 포기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충조평판이 뭔지 아시죠? 판단을 멈추셔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아이들이요, 마음껏 실수를 못해요. 처음부터 완벽을 원하십니까? 마음대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문제를 맞추면 상품이 없어요. 문제를 틀려야 돼. 근데 틀리는 걸 나와 설명해야 돼. 중요한 게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요,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못 맞출 것 같으면 그때부터 머리가 멈춰요.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깨려고, 생각을 일으키려고. 틀려라. 창의적으로. 그때 비로소 아이들은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뭘까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절차 기억을 연습하죠. 절차 기억은요, 자전거 타기랑 매우 유사합니다. 자전거 타기 아시죠? 처음부터 똑바로 가나요? 계속 넘어져 봐야 되죠. 이 과정을 권장해야 돼요. 권장해야 되는 겁니다. 권장. 그러면서 절차 기억이 딱 완성되는 순간 똑바로 앞으로 쫙 가죠.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